38번부터 42번까지 있는데 40번 문제 먼저 보러 갈게요. 문학은 항상 보기 나온 거 먼저 보고 간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에서 가와 나 둘 다 이별시네요. 시적 화자가 이에 대처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별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겠네. 이별의 현실에 체념원만 자책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별에 대처하는 양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42번도 보러 가죠. 가나다. 문학작품에서 작가는 정서나 사상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특정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사물이나 상황은 화자나 글쓴이의 처지와 동일시되거나 대조되어서 동일시되는 사물, 대조되는 사물 찾아야겠네. 정서를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쓰인다. 화자나 글쓴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떠올리도록 매개합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읽은 다음에 전체 문제 한 번에 처리하러 갈게요. 앞으로 넘어오죠. 천지 인간 만물 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들에서 모든 존재 중 무상할 손 인의 사정 무상하다라는 건 언젠간 끝난다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네요. 못할러라 못할러라 빈집 살림 못할러라 문장의 구조는 AABA 구조 반복을 통해 운율 없이 운율을 형성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빈집 살림이라는 것은 남편 없이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갑자기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목이 청춘 과부가니까 얼것으나 걸머으나 못생겼든 검었었든 간에 부부밖에 또 있겠는가. 세상에 의지하고 사랑할 거는 부부밖에 없어. 부부만 그럴 수 있지. 또 있겠는가. 없죠. 서리법 들어가 있고 견우직녀성도 둘이 서로 마주 서 있고 짝이 있네. 용천검 태아검도 둘이 서로 짝이 있고 날짐승 길버러지도 다 짝이 있지만 얘네 세 개 공통점은 뭐예요? 짝이 있음. 또 다른 공통점 뭐예요? 화자와 처지가 대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전생 차생 이야기하는 거니까 불교적인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요. 무슨 죄로 우리 부부가 되어서 검은 머리 백발이 되고 희던 몸이 황금이 되고 자손이 많고 영화를 누리며 백년해로 하면서 살자 했었더니 요만큼 둘 부부 사이에 과거에 서로 약속하고 맹세했었던 거겠네. 하느님도 무정하고 집안의 운세가 불행하여 외부 요인에 의해 조물주가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사로운 정이 없다. 내가 과부가 된 것은 외부 요인 탓이었었다 라는 것들 이야기를 하죠. 외부 요인에 의해 사별하게 되었다. 말 잘하고 인물 좋고 활 잘 쏘고 키가 큰 다정했었던 우리 난군 사랑하던 우리 난군 다정한 우리 난군 사랑하던 우리 난군 문장 구조 비슷한 대구법 쓰여져 있고 말 잘하고 키가 훨씬 큰 남편의 특징을 열거해서 우리 남편 완전 멋있었지. 우리 남편 아주
다재다능했었지. 다재다능했었지. 이야기. 그런데 무슨 나이가 그리마다 나는 청춘의 외로운 혼이 되었단 말인가. 외로운 혼,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생연분 아니었나. 사주팔자가 그러한가. 내 팔자가 이렇단 말인가. 운명론적 세계관이 담겨져 있죠. 이미 우리 부부가 되었으니 죽지 말고 살았거나 그리 죽자 할 짝이면 만나지나 말기를. 부질없는 인내심사 어느 누가 위로하리.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죠. 서리법. 심회로다. 심회라는 건 마음속의 느낌이라는 뜻이죠. 내 마음속의 느낌이로구나. 마음속의 느낌. 내 마음속의 느낌은 바다같이 깊은 수심. 근심 걱정 뭐뭐같이 지규법. 아무리 내 근심 걱정이 깊어도 바다처럼 깊으려고 과장법 쓰여 있다고 봅니다. 태산같이 높은 심회 역시 지규법, 과장법 쓰여져 있고요. 상사로다. 상사로다.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운율 형성하죠. 상사하던 우리 난군 어이글이 못 오던가 라고 하면서 이 구절도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리움 때문이겠지. 병들어 누워서 인간사 끊어졌으니 못 오는가.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서 못 오는가. 만리장성이 가려져 있어서 못 오는가. 약수와 만리장성은 둘 다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A, 삼천리는 어떤 이미지예요? 님과 나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 님과 나 사이.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병풍에 그린 황계 새벽쯤에 그림으로 그린 달기. 꽃기요 하고 울려면 오시려는가. 이거 완전 정석가에서 봤었던 구절 아니에요? 금강산 상상봉이 평지가 되어 물밀어 배가 둥둥 뜨거든 오시려나. 상전벽해가 되려면 오시려나. 1번 2번 2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만큼 그리움이 강하다. 현실은 비극적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요 구절 그대로 들어간 사설시조도 있죠. 가슴 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가 다 타간다. 괴로워요. 그립습니다. 이야기지. 눈물이 비가 되어 붙은 불을 끄련마는 한숨이 바람되어 점점 불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불이 안 꺼져. 구곡간장 썩은 물이 눈물에서 솟아날 때 9년지수 되겠구나. 9년 동안 홍수가 나겠구나. 내가 울어서 과장이죠. 한강물이 되었구나. 과장이죠. 대구법도 쓰여져 있고요. 옆에 나 보러 가죠. 사설시조고요. 그러면은 초장, 중장 엄청 길어져 있네. 종장도 길어져 있고. 갈까보다 말까보다 망설임. 님을 따라 아니 갈 수가 없네. 님을 따라가야만 하겠다. 망설임이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시적 화자는 복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 합치면 1, 2, 3, 4, 5, 6, 7, 8 곱잡아 여들에 8일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80리면은 얼마예요? 4, 8에 32, 한 32km 정도? 님을 따라서 아니 갈 수가 없네. 고생한다 해도 님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네. 고난의 정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잠시 정지 옆으로 나와서 39번의 답을 찾으면 정답 몇 번? 5번 순식간에 한 문제 처리. 앞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님을 따라서 아니 갈 수가 없네. 천가지 만가지 창칼 도끼까지 닥친다 하더라도 온갖 위기와 시련이 닥친다 해도 님을 따라 아니 갈 수가 없네. 문장 구절이 반복되죠.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향을 분하여 마주 서 있고 돌이라도 망부석은 암수 따라서 마주 서 있는데 화자인 나와는 달리 대조 내 팔자는 왜 그렇게 주책이 없어 가는 곳마다 님이 있어야 할 님이 없어 나 못 살겠네 아 너무 힘들어요 위기와 시련이 닥친더라도 님을 따라갈 겁니다 나는 이별을 거부하고 있어요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옆으로 넘어와서 다 확인하러 갑시다.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 속의 소강리 소나무 속에서 공간적인 배경. 이 엽서를 띄웁니다. 엽서를 띄우는 형식으로 수필이 쓰여져 있죠. 당신이라는 거는 1번. 말 그대로 엽서를 받는 특정 대상일 수도 있고요. 2번 이 글의 독자일 수도 있겠고 3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 볼 수 있다. 아침 햇살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나도 나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띄웁니다.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어체 문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경어체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친근감,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200년, 300년, 덜어는 500년, 풍상, 바람과 서리를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 500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온 것에 이르러 차라리 경이롭습니다. 500년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경이로움이다. 바쁘게 서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한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나무는 신발 한 켤레를 나타내는 토지 하나만 있으면 돼. 나무들은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아, 소비하지 않아. 그렇다라는 상황인 거죠. 이처럼 무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입니다. 라면서 작가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왜 화자라고 안 하고 작가라고 해요? 수필이니까요.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나에게 소강리 솔숲은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습니다. 솔강리 솔숲은
나에게 엄한 스승 같고요. 나는 소비하고 소강리 솔숲은 소비하지 않죠. 대조 쓰여져 있고요. 소강리 솔숲을 엄한 스승에다가 비유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확인.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그 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별 하나랑 소나무 한 그루 둘 다 어때? 100원. 가치가 있어. 가치 있어. 그만큼 소중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요. 사실 서울에서는 좋아. 멀지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어디 있을까? 서울 태백산맥 속 소강리 소나무숲 요 둘이 공간적으로 대조됩니다 라는 것 체크.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라면서 화자의 구체적 경험이 드러나 있군요.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 어떤 생각?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반성하게 됩니다. 왜?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복궁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나무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죠. 신뢰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건축물을 위해서 자연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고 글쓴이는 이러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라는 것은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있는 광경이라니, 어머, 예전에는 소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소나무들이 베어져서 눕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변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이 변화했습니다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잘라내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라고 봅시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이나 기르겠다라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잠시 정지.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문명의 폭력성을 견디며 올바른 가치와 이상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지. 남산의 소나무들은 현재 어떠한 상황이에요? 문명에 고립되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존재지. 문명에 의해 고립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존재들.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낸 솔방울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 우린 안 죽어. 저력. 이것이 다시 소나무가 될 것이다. 희망.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키울 땅마저 황폐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부정적 현실. 그 사실이 더욱 앙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 가꾸어 놓으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예요? 경쟁 관계죠. 사람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경쟁을 하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나오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소나무도 인간도 모두 경쟁을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작가는 비판적이죠.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온 아이처럼 산을 내려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 아까 뭐였었지? 생명력 상징한다 그랬죠?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한다라는 신화를 나타냈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이더라도 희망을 품고 그들의 저력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요. 옆으로 넘어와서 확인해 봅시다. 39번 했고요. 38번. 가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나에는 점층적 표현을 통해서 괜찮아. 대상에 대한 예찬? 아니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지. 다는 묻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묻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의 깨달음을 유도합니다. 가와 나 모두 열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정답. 나와 다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 다에는 있어. 역동적 분위기, 그거는 둘 다 아니야. 어쨌든 탈락. 정답 4번. 41번 확인합시다. 나와 다의 관계 1. 나는 인간이 이기적인 태도로 자연을 대한다. 나무를 막 잘라.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무한 경쟁의 논리 소나무 경쟁해야 돼. 당신은 내가 소나무 숲에서 바람직한 삶을 깨닫게 해줬어. 여기에 가보라고 했으니까. 나와 당신 모두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아니요. 남산의 소나무는 살아남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도 없죠. 틀린 건 4번. 나와 당신은 모두 대가를 치르며 감상하고 싶을 정도로 100원 내고
별 구경하고 소나무 구경할 만큼 자연이 지닌 가치가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답 40번, 42번은 틀린 거 찾아보는 거니까요. 시간 들여 볼게요. 3분 드립니다. 40번의 정답은 3번. 사주팔자 그러한가? 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이 없어?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 운명에서 찾는 거죠. 정답 3번. 42번. 역시 틀린 건 몇 번? 3번. 견우직녀는 화자와 처지가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지. 은행나무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어 님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을 심화합니다. 나쁘지 않죠? 나쁘죠? 그래서 정답 3번. 수고하셨습니다.